X세대 이대로 괜찮은가의 마시자 기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술을 마시나요? 저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같은 서티 피플들은요 패션 말고 술도 아무거나 안 마시거든요. 요 미제술을 마시면 아주 기분이 기대 캡숑이거든요. 미제술 아직 안 마셔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술 냄새 나는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 위스키 말고 미쿡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미국 위스키라고 하면 어떤 위스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먼저 PD 양반은 어떤 위스키가 떠오르세요? 저는 와일드 터키요. 왜 와일드 터키요? 가장 터키, 와일드 이런 느낌 자체가 미국의 어떤 광활한 대지 같은 걸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또 미국에서는 칠면조 사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최근에 와일드 터키가 한국에서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스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팝업을 경험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의 경우에는 역시 잭 다니엘스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잭 다니엘은 제 인생의 첫 미국 위스키였거든요. 워낙 판매량이 많으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잭 다니엘로 아메리칸 위스키를 시작하죠. 저는 첫 해외여행 때 비행기에서 카트를 끌고 와 영어로 말을 거는 승무원에게 잔뜩 졸은 상태로 옆 사람이 주문했던 술을 똑같이 주문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잭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잭 다니엘만 마시면 그날의 그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땡큐. 그렇다면 잭 다니엘과 같은 유명한 위스키들이 즐비한 이 아메리칸 위스키는 위스키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스카치 위스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메리칸 위스키에는 어떤 위스키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먼저 알아야 해요. 아메리칸 위스키는 흔히 옥수수를 주 재료로 만드는 버번 위스키와 콘 위스키, 그리고 호미를 주 재료로 만드는 라이 위스키, 밀을 주 재료로 만드는 위트 위스키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미국 위스키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버번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 다 빼고 스카치 위스키랑 구분해서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만 이야기할 거니까 오늘 이야기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위스키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바나 리커샵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위스키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술을 생산하는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는 게 일반적이죠. 스카치 위스키는 당연히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야 하듯이 버번 위스키는 미국에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해요. 이름이 이미 아메리칸 위스키니까 뭐 당연하겠죠. 지역에 따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 지역은 위스키의 숙성에 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엔젤스 셰어라고 불리는 숙성시 연평균 증발량이 스코틀랜드에서는 1에서 2%, 미국은 4에서 6%라고 하니 그 차이가 꽤나 큰 편이죠. 이런 특징 때문에 스카치 위스키에 비해 버번 위스키에서는 고숙성 위스키를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증류주에서 우리가 맛의 차이를 예상하는 근거는 역시 재료죠. 스카치 위스키 중 몰트 위스키는 보리 메가만을 사용하고, 그레인 위스키는 보리 메가 외의 곡물들을 주재료로 만드는 위스키입니다. 버번 위스키는 이 중 그레인 위스키에 좀 더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버번 위스키는 여러 가지 곡물 중 옥수수를 주재료로 만들어요. 옥수수의 함량이 반드시 51%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나머지는 호밀,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럼 옥수수가 51% 이상 들어간 위스키는 어떤 맛이 날까요? 일반적으로 옥수수의 함량이 많을수록 옥수수가 가진 그 특유의 단맛이 잘 느껴진다고 해요. 특히 발효 과정에서 그 달콤한 풍미가 배가 된다고 하니 버번 위스키에서 언제나 달콤한 풍미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숙성 방식에도 차이가 있죠. 스카치 위스키는 숙성에 사용하는 오크통에는 제약이 없지만 3년 이상을 숙성해야 한다는 숙성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버번 위스키는 숙성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반드시 불에 태운 새 오크통을 사용해 숙성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오크통 기준만 지킨다면 단 몇 초만 숙성해도 버번 위스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버번 위스키는 이처럼 반드시 내부를 불로 그을린 새 오크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강렬한 바닐라 향과 맛을 만들어내요. 반대로 재사용 오크통을 주로 사용하는 스카치 위스키는 버번 위스키에 비해 바닐라 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버번 규정에는 있지만 스카치 규정에는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캐러멜 색소를 첨가해도 되는가에 관한 규정이에요. 아무래도 우리는 색이 더 진한 위스키를 오래 숙성되었거나 더 향과 맛이 깊은 위스키로 짐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위스키를 마시기 전에 눈으로 그 색을 보는 시간을 따로 가지며 즐기기도 하죠. 그런데 스카치 위스키는 캐러멜 색소를 첨가하는 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색소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표시한 위스키 외에는 그 위스키의 색이 진짜 색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버번 위스키들은 조미료, 색소 등 어떠한 첨가물도 넣을 수 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버번 위스키의 색은 캐러멜 색소가 없는 순수한 색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들은 다 빼고 이 4가지 기준만 정확히 알아도 스카치 위스키와 버번 위스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맛과 향을 주로 내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주로 알파벳으로 많이 외우죠. A, B, C, G 이렇게 4개의 알파벳만 외우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A는 미국을 나타내는 아메리칸, B는 새 오크통을 뜻하는 배럴, C는 옥수수를 뜻하는 콘, 마지막으로 G는 순수한 뜻을 가지고 있는 제뉴인이 되는 거죠. 어때요? 참 쉽죠? 저도 이걸로 처음에 쉽게 외웠으니 여러분들도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준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스키를 마셔봐야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겠죠. 버번 위스키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버번 3대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위스키들을 추천합니다. 와일드 터키, 메이커스 마크, 버팔로 트레이스. 여기에 최근 1792 스몰 배치를 추가해 4대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버번 위스키를 처음 시작한다면 이 녀석들 중에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격도 5만원 내외에서 적당한 금액들이라서 쉽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잭 다니엘스는 입문용으로 별로예요? 미국 위스키가 곧 버번 위스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잭 다니엘 역시 당연히 버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여기 병에 보시면 여기 적혀있죠? 테네시 위스키라고 적혀있어요. 사실 이게 좀 다른 분류거든요. 오잉? 아까는 버번, 라이, 위트, 콘이라고 분류해서 설명했는데 왜 갑자기 테네시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죠? 테네시 위스키는 버번 위스키와는 모든 기준이 같은데 테네시에서 생산하고 단풍나무 숯을 이용해 필터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버번 위스키와는 구분이 됩니다. 차콜 멜로잉 작업이라고 불리는 이 숯 필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잭 다니엘을 포함한 테네시 위스키는 버번 위스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낸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테네시 위스키와 버번 위스키를 같이 마셔보면서 어떤 녀석이 좀 더 부드러운지를 찾아보신다면 차콜 멜로잉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걸 굳이 막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버번이랑 테네시를 같이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버번 입문 4대장인 이 녀석들을 마셔보고 나에게 버번 위스키가 입에 맞는 것 같다면 이제는 좀 레벨업을 시켜야겠죠. 앞서 추천한 이 4개의 위스키 중요소에서는 각각 다양한 라인업의 위스키들을 가지고 있어요.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 메이커스 마크 46, 이글 레어, 1792 보틀인 본드 등 입문 버전 외에도 조금씩 다양한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한 위스키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위스키들을 경험해 보시면서 버번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같은 증류소가 아니더라도 싱글배럴이나 풀프루프 같이 다양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위스키들을 하나씩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첫 버번 위스키는 어떤 녀석들이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버번 위스키를 특별히 찾게 되나요? 댓글로 버번 위스키에 대한 여러분들의 취향을 많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카치 위스키를 주로 마시지만 달콤한 버번이 떠오를 때가 또 많이 있어요. 특히 편한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전 제일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은데 가성비 좋은 버번 위스키에 레몬과 콜라만 있으면 밤새 맛있는 잭콕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디든 여행을 떠났을 때 쉽게 구할 수 있고 언제나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게 버번 위스키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직도 해외여행을 갈 때 비행기만 타면 잭콕을 주문하는 저에게 버번은 영원히 여행 메이트일 것 같아요. 오늘은 잭콕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 마셔봐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입문 위스키 4대장을 직접 제가 마셔보면서 그 맛과 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입문법원 4대장과 함께 다시 만나봐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위스키 짱. 위스키 마셔야지.